건강검진 맹신하지 마라.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환상이다. 수많은 검사가 오히려 병을 만든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받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고 이 때문에 수명까지 줄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조금 많은 것뿐인데 기겁을 하거나 혈압이 조금 높은 것뿐인데 호들갑을 떨고 열이 조금만 나도 해열제를 찾고 식욕이 조금이라도 떨어질라 치면 내 몸 어딘가에 암이라도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에 휩싸이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흔히 발견하는 고혈압증이나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이 이를 지목하는 대표적인 건강검진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건강검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건강검진의 두 얼굴입니다. 현직 의사가 건강검진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40여 년 동안 10만 명을 진료한 경험과 다양한 연구 자료를 통해 수많은 검사가 오히려 병을 만든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조기 검진, 조기 치료라는 지금까지의 건강 상식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받지 않아도 될 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건강검진은 원래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받는 것인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오히려 불안이 증가하고 그 때문에 수명까지 짧아지는 사람이 적잖이 목격된다고 강조합니다. 건강검진병이라는 말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병이 들게 만든 경우나 병에 걸린 경우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대답하기가 난처하지만 이런 병에 걸린 경우를 건강검진병이라고 지칭합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측정했는데 고혈압증, 고지혈증이 되어버린 경우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은데 갑자기 증이 붙은 환자로 둔갑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라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골밀도 검사를 받았을 뿐인데 골다공증이라는 병에 걸려 약을 먹게 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스스로의 건강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새치 혀에 감쪽같이 속고 만 셈입니다. 이 밖에도 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 붙는 병명은 많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건강검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건강검진으로 인해 생명을 구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건강검진 만능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빈혈 검사를 받고 나서 그로 인해 목숨을 건졌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간기능 검사를 받아서 목숨을 건졌다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신장 검사나 요산 검사도 마찬가지다. 물론 콜레스테롤도 예외는 아니다. 흉부 사진도 위 엑스레이도 마찬가지다. 암은 많이 발견했지만 이 때문에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언어상으론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골밀도 검사는 애초에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심전도 검사도 다양한 이상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조기에 발견했다고 해서 목숨을 건진 예는 없다고 생각한다. 몸무게는 재보기를 잘했다는 예가 꽤 많다. 본인이 비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몸무게를 줄여 혈압, 당뇨병, 간 기능 등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중 측정은 분명 수명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뇌 정밀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수 없다. 뇌도 노화한다. 인간은 40세가 넘으면 누구나 작은 뇌경색 한둘쯤은 갖게 마련이다. 정밀 검사를 통해
그런 뇌경색을 발견하면 뇌경색이 있습니다 하고 피검진자에게 알려준다. 거기서 그치면 봐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는 뇌경색을 예방한다며 약을 권한다. 정밀 검사로 돈 벌고 또 만성질환 환자로 둔갑시켜 놓으니 이후에도 10년이고 20년이고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혈압은 결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혈압을 올린 원인이 나쁜 것이다. 혈압을 올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혈압이 올랐다고 보아야 한다. 높아진 혈압이 나쁜 게 아니라는 뜻이다. 높아진 혈압은 생명을 지키려는 몸의 반응인 셈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은 애써서 혈압을 올려주었다. 그런데 그 혈압을 약으로 내려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약을 써서 내리니까 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뇌경색이 2배나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건강검진을 받아서 좋았던 항목은 체중 측정, 혈압 측정, 혈당 검사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오래 살려면 건강검진 받지 마라. 건강검진 받은 사람이 더 단명한다. 건강검진의 각 항목에 나타난 수치가 의미하는 것. 약의 부작용 및 그 폐해, 고혈압, 고지혈증, 잘못 알고 있는 의학상식 등등. 이 전반에 걸쳐서 가장 강조하는 최고의 건강 비결은 긍정적인 사고이다. 걱정은 부정적인 사고이다. 부정적인 사고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 우리 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인 사고가 몸에 배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없다. 언제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료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의료를 받아왔는지, 또한 불필요한 의료에 돈과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간장이 조금 안 좋을 뿐인데 만성 간염에 덫에 걸리거나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는 담석이 조금 발견되었다고 해서 담석증에 걸려 담석을 분해하는 약을 먹게 되는 등 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 붙는 병명은 많다. 그 수만큼 먹어야 하는 약도 많아진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약간 혈압이 높았다는 이유로 고혈압증 환자가 되어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지도 모른다. 잠깐 검사를 받았을 뿐인데 환자로 둔갑하고 만다. 무엇이 진짜 병이고 무엇이 가짜 병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본인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몸에 쩔쩔매며 늘 걱정만 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어느새 건강검진병이 찾아든다. 그럼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좋을지를 말하기 전에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으로 받아야 하는지부터 생각해보자. 먼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다. 일희는 괜찮지만 행여 일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검사 결과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괜찮다는 태도로 검사에 임하자.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건강검진을 받지 말자. 그러지 않으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로 되레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 바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영리한 사람은 감기에 걸린다. 바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 왜 영리한 사람은 감기에 걸릴까? 바보는 추운 날에 벌거벗고 있어도 감기 자체를 모르므로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걱정을 안 한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마음이 부정적인 상태에 놓이지 않음을 뜻한다.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영리한 사람이 추운 날 벌거벗고 밖에 서 있다면 어떨까?
감기에 대해 극도로 걱정한다. 걱정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영리한 사람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불안에 떠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감기에 걸리고 병에 걸린다는 뜻이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레 병을 불러들이고 만 셈이다. 병을 불러들이는 건강검진이라면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럼 건강검진은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했지만 건강검진 받기를 잘했다거나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되는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모두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침이 나는 것은 폐 안에 이물질을 센 바람을 일으켜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현상이다.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은 열에 약한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현상이다. 설사는 장 안에 있는 나쁜 물질을 단번에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현상이다. 몸이 안 좋을 때 식욕이 없어지는 것은 음식을 몸속에 넣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는 신호다. 그 반응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BCG 접종을 실행하는 나라는 아주 적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BCG 접종을 하지 않는다. 정말 놀랄 일이었다. 이 사실을 동료 의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두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 대부분이 BCG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라고 믿었다는 의미이다. 의료에서 최대 관심사는 아마 콜레스테롤로 대표되는 지질의 수치일 것이다. 콜레스테롤은 정말 위험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니, 기준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의료 관계자도 아니면서 대부분의 국민이 그 기준치까지 아는 유일한 검사 항목이 아닐까 한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20가지가 기준치이다. 그리고 221만 되면 금방이라도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걱정한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언론 때문이다. 내 몸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된 지식이냐이다. 물론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한 국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 매체뿐만이 아니라 의료 관계자, 특히 의사들의 책임 또한 무겁다. 많은 의사가 콜레스테롤 공포증 환자를 잔뜩 부풀려 놓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사 스스로 콜레스테롤 기준치를 220가지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그 기준치를 환자에게 전달하니까 그 말을 들은 환자는 220에서 1이라도 넘으면 공포에 휩싸이고 만다. 그러면 의사는 당연히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221부터 약을 먹은 환자는 환장할 노릇이다. 콜레스테롤이 250인 환자에게 약을 주지 않는 의사를 찾기 어려운 것처럼 전국의 의사 또한 콜레스테롤 공포증, 콜레스테롤 의존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 셈이다. 그런 의사 대부분은 나쁜 의도로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250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은 죄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돈을 벌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의사는 양심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양심적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이나 240인 사람에게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 약을 처방해도
괜찮을까? 의사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화제로 올리면 대부분 꺼림칙해한다. 그러고는 점점 따돌리기 시작한다. 의사의 세계는 의외로 진지한 논쟁을 벌이기 어려운 폐쇄적인 사회다. 그럼 이쯤에서 콜레스테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자. 콜레스테롤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쁘기는커녕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이다.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오해다. 400이나 500쯤 되면 몸에 해롭다고 해도 되지만 250이나 300 정도를 가지고 악당 취급하는 걸 보면 콜레스테롤이 가엽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가엽다기보다 너무나 비과학적이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를 해로운 요소라고 하면 안 된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다.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초를 이룬다. 혈관을 강화하고 신경을 형성하는 재료이기도 하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아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엄마의 젖에는 다량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 특히 출산 후 2주 이내의 모유는 고콜레스테롤 모유다. 왜냐하면 아기에게 그만큼의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한 모유를 먹음으로써 뇌신경이 활성화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콜레스테롤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실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뇌졸중에 걸리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한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뇌졸중에 걸리기 쉽다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뇌졸중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에게서 발생했다. 낮은 영양 상태의 저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약해지는 것이다. 저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무르게 만든다. 저콜레스테롤은 절대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악성 질환에 걸린 사람을 보면 대부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이들 중에는 성격이 흉포하거나 사회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250 전후의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데이터도 있다. 하지만 220을 넘으면 위험하다거나 220 이하 또는 200 이하의 사람이 오래 산다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다. 또 이상하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식사에 주의하라는 지적을 받는다. 달걀을 먹지 말라느니 먹으려면 일주일에 하나만 먹으라느니 연어알이나 연어알로 담근 젓갈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우유도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환자는 먹고 싶은 것도 꼭 참으면서 식사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데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다시 진료실에서는 의사로부터 더 엄격하게 식사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결국 콜레스테롤 노이로제에 걸린다. 식사에 신경을 쓰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까? 달걀을 먹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최근 연구는 분명히 보여준다.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가 조금씩 실리기 시작한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공부하지 않은 의사뿐이다. 낡은 지식으로 무장한 의사에게 지시받은 환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으면서 열심히 식사를 조절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식사를 조절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바꿀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운동해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를 줄 수는 없다. 흔히들 의사는 식사 조절과 함께 운동을 권한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까?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을 걷거나 뛰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식사에 주의하면서 운동하기를 권한다. 식사나 운동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다. 또 산책을 권하는 의사도 있는데 산책 정도로는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없다. 산책으로 안 되니까 조깅으로 강도를 높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봐야 헛일이다. 무엇보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을 끄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과도한 식사 조절도 중단하자. 운동에도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자. 운동 자체는 중요하다. 운동이 쓸데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동을 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사실에 자신감을 갖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일희일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콜레스테롤 걱정은 그만두고 먹고 싶은 것은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콜레스테롤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이제 그만 먹자. 물론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진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 사람이 약을 먹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에도 약해의 위험이 숨어 있다. 약해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이유는 몸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이 아니면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몸이 그 수치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 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방법을 동원한다. 그 결과가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인 셈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은 낮게 설정하는 것이 몸에 가장 좋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몸이 다른 기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인공 약물로 회방을 놓아야 하겠는가? 콜레스테롤이라는 한 가지 물질에만 자극을 가할 경우 다른 쪽의 균형이 깨진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물은 수천, 수만 가지 물질의 미세한 균형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 때문에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에만 변화를 준다면 좋을 리가 없다. 물론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다는 말은 아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그것을 약으로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점을 꼭 제대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덧붙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대부분 값이 비싸다. 어떤 약을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 의료비는 크게 차이가 난다. 기껏 돈을 들였는데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그런 낭패가 또 어디 있겠는가?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여행이라도 가기 바란다. 콜레스테롤에 신경 쓰지 않으면 검사받을 필요도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검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병원에 가는 교통비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지 않아도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의사를 만나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자세한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런 검사를 했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질까? 수명이 늘어날까? 더 건강해지고 수명이 늘어난다면 이런 검사에 돈을 써도 보람이 있겠지만 자세한 검사를 하든 안 하든 건강이나 수명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건강이나 수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낭비 아닌가? 낭비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갉아먹는다. 직장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건강보험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위기로 치닫는다. 혈압약도 마찬가지다. 요산약도 그렇고 건강검진도 똑같다. 필요도 없는 의료행위가 의료보험의 재정을 갉아먹는다. 그 결과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비싼 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고지혈증보다 무서운 콜레스테롤 공포증. 고지혈증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은 증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높은 수치가 마음에 걸린다면 고지혈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고지혈증이라는 이름은 참 잘도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증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사람들은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결코 증을 붙여도 되는 병은 아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든 낮든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는 얼굴 모양이 둥글든 네모나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말 무서운 것은 고지혈증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아닐까? 공포는 분명 생명을 단축시킨다. 콜레스테롤 공포증은 단기간의 공포로 끝나지 않는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 이어지는 공포다. 공포를 안고 살면서 장수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모든 것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다. 지나쳐서 좋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조금 적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 걱정한다고 그것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을 가려 먹거나 운동을 해서 늘어난다면 좋겠지만 그런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은 없다. 쓸데없는 몸부림은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예 신경을 끄기 바란다.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당신이 뚱뚱한 편이라면 콜레스테롤보다는 몸무게에 신경 써야 한다. 만약 당신이 운동 부족이라면 운동에 좀 더 신경 쓰기 바란다. 육식을 주로 한다면 채소 섭취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수면 부족이라면 잠을 좀 더 많이 자자.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질이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렇게 할 때 콜레스테롤은 확실히 개선될 것이다. 자신의 기준치를 파악하라. 어떤 검사를 하든 자신만의 기준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 3천이었더라도 5년 또는 10년 전부터 1만 3천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기준치를 알려주면 의사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항상 백혈구가 1만 3천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도 1만 3천이라면 의사는 안심할 것이다. 평소 2,500이었던 사람이 1만 3천으로 나오면 의사는 비로소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적침도 사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검사이므로 자신만의 기준치를 정확히 알아두자. 기준치란 어디까지나 대다수 사람들의 기준 수치일 뿐 자신의 기준 수치는 아니다. 컴퓨터는 대다수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지 당신만을 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삼간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참는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받지 않는 편이 좋다. 암은 절제하지 않는 편이 낫다.
먹고 싶은 음식은 먹어도 된다. 술도 마셔도 된다. 무슨 이상한 소리냐며 타박이라도 들을 법한 이 주장들은 놀랍게도 30여 년 동안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의 것이다.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이 있다. 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다.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이다. 암도 그중 하나이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건강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인간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는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마음에서 떨구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건강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꾸만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싶어지는 건강검증병에 걸린다. 무슨 방법을 쓰든 나이는 먹게 되어 있고 무슨 수단을 강구하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이를 먹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노화라고 한다. 피부는 윤기를 잃고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어 빠진다. 눈도 이도 귀도 점점 기능이 떨어진다. 뇌도 줄어든다. 몸속 구석구석 퍼져 있는 혈관은 뻣뻣해진다. 모든 기능이 쇠약해진다. 체력도 떨어지고 숨도 헐떡이게 된다. 모든 것이 노화한다. 이 노화에 의한 현상은 증을 붙이는 병이 아니다.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노화에 의한 신체의 변화. 그래도 힘껏 생명을 오래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노화 현상인 셈이다. 결코 증이 붙는 병이 아니다. 그 때문에 중년을 넘어선 사람들의 혈압을 고혈압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고혈압 상태일 뿐이다. 노화하여 뻣뻣해진 혈관 속을 피가 구석구석까지 돌게 하는데 필요한 힘이 곧 높은 혈압이다. 병이 아니다. 그래서 약은 필요 없고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요산혈증,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은 노인에게 병이 아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다. 여기에 잘 듣는 약이 있을 턱이 없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암 또한 증가하게 마련이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암이 많은 나라다. 세계에서 암이 가장 많은 것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긴 나라이기 때문이다. 장수하기 때문에 암이나 노화 현상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셈이다. 세월은 결코 이길 수 없다. 세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가야 한다. 둘째,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속담처럼 본서의 내용을 적절히 표현하는 말도 없을 것이다. 쓸데없는 것은 모르는 편이 행복하다. 쓸데없는 것이란 몸에 관한 사실을 뜻한다. 예를 들면 혈압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신의 혈압을 알아서 뭘 어쩌겠는가? 쓸데없이 측정하니까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놀라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다. 높든 낮든 생명에 아무 지장도 없는 것을 측정하니까 걱정된다. 측정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안정에는 제일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살아가려는 힘이 크게 솟는다는 사실은 과학이 증명하고 있다.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암을 발견하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이 이어진다. 암은 아무리 일찍 발견해도 결국 죽는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다가 죽기 2~3개월 전에 알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셋째,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법이다. 결과가 나쁜 게 아니라 원인이 나쁜 것이다. 가시에 손가락을 찔려 아프다고 하자. 아프다는 결과는 가시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되는 가시를 그대로 둔 채 진통제만 먹을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아픈 것은 가시에 찔렸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든 아픔의 원인인 가시를 뽑는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혈압에 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는다. 올라간 혈압을 약으로 내리고 올라간 원인, 즉 가시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아프다면 가시를 뽑자.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올린 원인부터 치료하자. 이렇게 간단한 사실을 대학의 교수들도 의사들도 모른다는 것이 이상할 뿐이다. 그들은 혈압은 낮추는 것이 좋다고 신앙처럼 굳게 믿고 있다. 콜레스테롤이든 요산이든 기타 모든 것에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주기 바란다. 결과가 나쁜 것이 아니라 원인이 나쁜 것이다. 그런데도 결과만 나쁜 것으로 취급하여 두들기는 것이 현대의학의 모습이다. 장황해지기만 할 뿐이니 이쯤에서 접기로 한다.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 받은 건강검진 때문에 불안만 쌓인다면 무엇을 위한 건강검진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건강검진은 현재 자신의 건강 정도를 알아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활용했으면 싶다. 건강이란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전한 상태를 뜻한다. 즉, 마음의 건강을 나타낸다. 이처럼 건강이란 육체와 정신이 일치되어 건전한 상태를 나타낸다. 건강검진은 육체의 상태만을 진단하는데 그 건강검진 때문에 불안과 공포로 마음이 병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건강검진 결과로 나온 항목의 수치가 높든 낮든 생명에는 거의 상관이 없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란다.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 생명이 걱정된다면 몸에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불안이나 공포, 걱정 같은 부정적인 사고는 생명을 단축시킨다. 이 책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보다는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배웠으면 한다. 지금은 옛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의료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 기사에 현혹되지 말고 현명하게 이용하자. 일일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면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80세 이후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간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여기며 실천해왔던 많은 일들이 실은 장수와 무관하거나 혹은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즐기는 능력입니다. 즐길 수 있어야 100세 인생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20년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즐기세요. 슬기님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지혜를 꼭 마음에 새겨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노후 생활이었습니다.